군번이 뭡니까? 피 묻은 며느리를 마주한 시아버지의 첫 마디였습니다. 병원도 아니고 경찰도 아니고 그 여군 중위는 집으로 왔습니다. 제복은 찢겨 있었고 입술은 터져 있었고 왼쪽 눈가에는 시퍼런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 며느리를 본 시아버지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소리를 지르지도 당장 병원으로 가자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물었습니다. 군번이 뭡니까? 그 숫자는 단순한 식별 번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30년 전 한 장군과의 약속이었고 이 나라 어딘가에 살아있는 책임의 증거였습니다. 전화 한 통이 걸렸습니다. 그날 밤 계급과 권력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복수 이야기가 아닙니다. 침묵하던 어른이 마지막으로 행사한 정의에 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현관문이 열렸을 때는 오후 4시였습니다. 김준호는 거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에도 안경 없이 작은 글씨를 읽을 수 있는 게 자랑이었습니다. 아내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칼질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 아들 부부는 보통 6시쯤 들어옵니다. 오늘은 일찍 퇴근했나 보다 싶었습니다. 왔어요? 아내가 부엌에서 밝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김준호는 신문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현관 쪽을 보았습니다. 며느리 윤서진이 서 있었습니다. 군복 차림이었습니다. 육군 중위 계급장을 단 정복이었는데 왼쪽 어깨 부분이 찢어져 있었습니다. 단추 2개가 떨어져 나간 자리가 보였습니다. 얼굴은 더 심했습니다. 왼쪽 눈 밑에 시퍼렇게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입술 한쪽이 터져서 마른 피가 턱까지 흘러내린 흔적이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흐트러져 있었고 목 옆으로 손톱 자국처럼 보이는 붉은 선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김준호는 천천히 신문을 내려놓았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놀란 기색이 없었습니다. 윤서진은 현관에 그대로 서서 시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눈빛을 보고 김준호는 알았습니다. 이 며느리가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을. 죄송합니다. 아버님. 윤서진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먼저 가야 하는 거 압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여기로 먼저 왔습니다. 부엌에서 칼질 소리가 멈췄습니다. 아내가 부엌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어머 서진아. 아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달려가려고 했습니다. 여보. 김준호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아내가 멈췄습니다. 남편의 목소리 톤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김준호는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며느리에게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멍, 상처, 찢어진 제복.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부대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까? 네. 가해자는 군인입니까? 네. 계급은? 대령입니다. 김준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아주 미세하게 하지만 확실하게. 성폭행 시도입니까? 네. 미수입니까? 네. 김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군번이 뭡니까? 윤서진은 그 질문을 기다렸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13-7605만 4512입니다. 김준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숫자를 되새기는 것 같았습니다. 13. 2013년 입대. 네. 7. 육군. 네. 여군 장교. 네. 김준호는 며느리의 눈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증거는 확보했습니까? 녹음 파일 있습니다. 사무실 CCTV가 작동 중이었습니다. 제 몸에 상처가 있습니다. 제 손톱 밑에 상대방 피부 조직이 있을 겁니다. 목격자는 없습니다. 사무실에서 둘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빠져나왔습니까? 무릎으로 가격했습니다. 급소를. 그리고 도망쳤습니다.
김준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왜 여기로 먼저 왔습니까? 윤서진은 처음으로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결혼할 때 아버님이 하신 말씀 기억합니다. 군대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생기면 집으로 먼저 오라고. 군번을 말하라고. 그러면 아버님이 해결해 주신다고. 그 말을 믿었습니까? 네. 김준호는 며느리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무겁지 않게 하지만 확실하게. 잘했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돌아보았습니다. 여보, 서진이 씻기고 옷 갈아입혀요. 상처 소독하고. 사진 찍어두고. 여보, 병원은 나중에 갑니다. 일단 집에서 응급처치하세요. 아내는 남편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더 묻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진아, 이리 와. 두 사람이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김준호는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소파에 앉지 않았습니다. 창가로 갔습니다.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가죽 표지가 달아서 반들반들했습니다. 30년은 된 물건이었습니다. 수첩을 펼쳤습니다. 맨 뒷장에 손글씨로 적힌 전화번호가 있었습니다. 그 옆에 작은 글씨로 강인수 장군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김준호는 그 번호를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쓸 때가 됐군. 안방에서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준호는 여전히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수첩은 손에 쥔 채였습니다. 30년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1987년 겨울이었습니다. 그때 김준호는 36이었습니다. 육군 중령이었습니다. 전방 4단 작전 참모였습니다. 강원도 산골짜기 부대였습니다.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그날도 눈이 내렸습니다. 김준호는 사단장실에 호출되었습니다. 급히 오라는 연락이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몰랐습니다. 사단장실 앞에 도착했을 때 헌병들이 서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단장 강인수 준장이 책상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책상 뒤편 벽에 기대어 여군 하사 한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제복이 찢어져 있었습니다. 얼굴에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김준호는 한눈에 알았습니다. 강 장군님. 김중령, 일단 앉게. 김준호는 앉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강인수 준장은 여군 하사를 가리켰습니다. 저 하사가 1시간 전에 내 사무실로 뛰어왔네. 통신실에서 근무하던 중이었어. 대위 한 명이 통신실로 들어와서 시도했다고 하네. 김준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대위가 누굽니까? 우리 사단 작전과 소속이야. 자네 밑에 있는 장교지. 김준호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름이 이건우 대위. 김준호는 그 이름을 기억했습니다. 작전과에서 작전 계획을 짜는 장교였습니다. 일은 잘했습니다. 똑똑했습니다. 하지만 교만했습니다.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강인수 준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게 문제야? 문제라니요? 이 대위 아버지가 누군지 아나? 모릅니다. 국방부 인사참모부장이야. 소장이지. 김준호는 침묵했습니다. 강인수 준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지금 군 수뇌부에 전화가 왔네. 이 일을 조용히 처리하라고. 여군 하사를 전역시키고 대위는 다른 부대로 전출 보내면 된다고. 그게 말이 됩니까? 김준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 하사는 피해자입니다. 왜 피해자가 전역을 해야 합니까? 나도 안다네. 강인수 준장의 목소리는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자네도 알지 않나. 군대가 어떤 곳인지. 피해자가 여군이면 결국 소문만 돌다가 피해자만 더 힘들어지는 곳이야.
차라리 전역하고 새 삶을 사는 게 나을 수도 있네. 그건 도망입니다. 현실이야. 김준호는 여군 하사를 보았습니다. 하사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김준호가 물었습니다. 하사 이름이 뭡니까? 하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미선입니다. 군번은 87-75032418입니다. 박미선 하사 전역하고 싶습니까? 박미선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닙니다. 왜입니까? 저는 이 군복이 좋습니다. 이 일이 좋습니다. 제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제가 벗어야 합니까? 목소리가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김준호는 강인수 준장을 보았습니다. 장군님, 이대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자네를 불렀네. 강인수 준장은 김준호에게 다가왔습니다.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김중령, 내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야. 하지만 자네가 나서면 다를 수 있네. 무슨 말씀입니까? 자네 아버지가 누구신가? 김준호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김준호의 아버지는 김태훈 예비역 중장이었습니다. 6.25 전쟁 참전 용사였고 군에서 30년을 복무했습니다. 지금은 은퇴했지만 여전히 군 원로들 사이에서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준호는 아버지 이름을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기 힘으로 군 생활을 하고 싶었습니다. 장군님, 저는 자네 뜻 안다네. 하지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야. 강인수 준장은 김준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저 하사를 지키려면 위에서 압력을 넣어야 해. 자네 아버지께 부탁해보게. 김준호는 망설였습니다. 강인수 준장이 말했습니다. 자네가 하지 않으면 저 하사는 군복을 벗게 될 거야. 가해자는 아무 일 없이 다른 부대로 가고. 그게 현실이네. 김준호는 박미선 하사를 다시 보았습니다. 하사는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빛에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준호는 결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날 밤 김준호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아버지는 한참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그 여군 하사 이름이 뭐냐? 박미선입니다. 군번은 87-75032418입니다. 알았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이틀 후 이건호 대위는 군사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군사법원에 넘겨졌습니다.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불명예 전역 처분을 받았습니다. 박미선 하사는 부대에 남았습니다. 강인수 준장은 김준호를 불렀습니다. 자네 아버지 대단하시네. 감사합니다. 하지만 대가가 있을 거야. 무슨 말씀입니까? 국방부 인사참모부장이 자네 아버지께 앙심을 품었다더군. 자네 진급이 늦어질 걸세. 실제로 그랬습니다. 김준호는 그 후로 진급이 늦어졌습니다. 대령 진급까지 오래 걸렸습니다. 결국 대령으로 전역했습니다. 장군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박미선 하사는 계속 복무했습니다. 부사관으로 진급했습니다. 나중에 중사까지 올라갔습니다. 김준호가 전역할 때 박미선 중사가 찾아왔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중령님. 이제는 대령이네. 대령님, 제가 군복 입고 있을 수 있는 건 대령님 덕분입니다. 아니야. 자네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지. 박미선 중사는 경례를 했습니다. 제 군번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지. 87-75032418입니다. 이 번호 잊지 마십시오. 언젠가 대령님이나 대령님 가족에게 어떤 일이 생기면 저한테 연락 주십시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김준호는 웃었습니다. 고맙네. 하지만 괜찮아. 약속입니다. 그리고 강인수 장군도 전역할 때 김준호에게 말했습니다. 김대령, 자네 덕분에 내 양심을 지켰네.
장군님께서 저를 믿어주셨습니다. 자네에게 빚을 졌어. 언젠가 갚을 날이 올 거야. 강인수 장군은 수첩에 자신의 전화번호를 적어 주었습니다. 이 번호는 내가 죽을 때까지 쓸 거야. 자네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전화하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하겠네. 김준호는 그 번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30년이 지났습니다. 김준호는 그 번호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사용할 때가 왔습니다. 안방 문이 열렸습니다. 윤서진이 나왔습니다. 간편한 트레이닝복 차림이었습니다. 얼굴의 상처는 소독되어 있었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묶여 있었습니다. 아내가 따라 나왔습니다. 사진 다 찍었어요. 상처도 다 기록했고요. 김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진 이리 와 앉아. 윤서진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김준호는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이제 자세히 말해보게. 처음부터. 윤서진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저는 부대 작전실에서 근무 중이었습니다. 그때 작전처장 최진혁 대령이 사무실로 오라고 했습니다. 평소에도 그랬나? 아니요. 보통은 작전실에서 보고를 받으십니다. 사무실로 오라고 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계속해. 사무실에 들어갔습니다. 대령님이 문을 잠그셨습니다. 이상했지만 기밀 얘기를 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윤서진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하지만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한테 다가오셨습니다. 어깨를 잡으셨습니다. 저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랬더니 벽으로 밀어붙이셨습니다. 아내가 입을 막았습니다. 김준호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은 제가 소리를 지르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입을 막으셨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주머니에서 꺼냈습니다.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대령님 손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대령님이 비명을 지르셨습니다. 저는 도망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대령님이 제 팔을 잡으셨습니다. 제 목이 찢어졌습니다. 저는 무릎으로 대령님 급소를 가격했습니다. 훈련 받은 대로 했군. 네. 대령님이 쓰러지셨습니다. 저는 그 틈에 문을 열고 도망쳤습니다. 부대 정문까지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택시를 타고 여기로 왔습니다. 김준호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왜 헌병대나 군수사대에 가지 않았나? 윤서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최진혁 대령은 부대에서 힘이 있는 분입니다. 사단장님과 가깝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육군본부 감찰실장이라고 들었습니다. 제가 헌병대에 가봤자 제대로 조사가 될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로 온 건가? 네. 결혼할 때 아버님이 하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김준호는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말을 믿은 건 용기가 필요했을 텐데. 아버님을 믿었습니다. 김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보았습니다. 여보, 서진이 저녁 좀 챙겨줘요. 배고플 거야. 네. 아내가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김준호는 윤서진에게 물었습니다. 서진, 자네는 어떻게 하고 싶은가? 윤서진은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정당한 처벌을 받게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군복을 벗고 싶지 않습니다. 힘들 거야. 알고 있습니다. 군대는 여전히 남자들 세상이야. 피해자가 여군이면 소문이 돌고 주변 시선이 곱지 않을 거야. 그래도 괜찮습니다. 김준호는 며느리의 눈을 봤습니다.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좋아. 그럼 내가 돕겠네. 감사합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 말씀하세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 자네가 감당해야 해. 내가 길을 열어줄 수는 있지만 걷는 건 자네 몫이야. 알겠습니다. 김준호는 일어났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전화 몇 통 할 거야. 자네는 저녁 먹고 쉬어. 아버님. 응. 제가 너무 큰 부탁을 드리는 건 아닌가요? 김준호는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야. 이건 부탁이 아니라 권리야. 자네에게는 보호받을 권리가 있고 나에게는 자네를 지킬 책임이 있어. 윤서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긴. 가족인데. 김준호는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책상에 앉았습니다. 수첩을 펼쳤습니다. 강인수 장군의 전화번호를 보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여보세요? 늙은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힘이 있었습니다. 장군님, 저 김준호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대령? 김대령 맞나? 네, 장군님. 이게 얼마만인가? 한 10년은 된 것 같은데. 15년입니다. 강인수 장군이 웃었습니다. 그렇게 됐나? 그동안 잘 지냈나? 네. 장군님은요? 늙어가지 뭐. 계속. 오전 1047. 올해 80이야. 여전히 정정하신 것 같습니다. 아직 죽지는 않았지. 강인수 장군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그런데 김대령 갑자기 웬일인가? 자네가 먼저 전화하는 건 처음인데. 도움이 필요합니다. 말해보게. 김준호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제 며느리가 현역 육군 중위입니다. 오늘 부대에서 상급자에게 성폭행 미수를 당했습니다. 강인수 장군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계속하게. 김준호는 윤서진에게 들은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모든 디테일을 말했습니다. 강인수 장군은 중간에 끊지 않고 들었습니다. 이야기가 끝나자 장군이 물었습니다. 가해자가 누구지? 최진혁 대령입니다. 최진혁? 육군본부 감찰실장 최경수 중장 아들인가? 네. 강인수 장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자식이 또 사고를 쳤군. 또요? 그놈 소문이 좋지 않아.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아버지 힘으로 덮었다고 들었네. 김준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럼 이번에도? 아니야. 강인수 장군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이번에는 안 돼. 김대령, 자네 며느리 군번이 뭔가? 13-7605만 4512입니다. 13년 입대면 12년차 장교로군. 중이면 진급도 순조롭게 한 거고. 네, 좋아. 그 군번 내가 기억하겠네. 강인수 장군은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김대령, 자네 기억하나? 1987년 겨울의 박미선 하사 사건. 기억합니다. 그때 자네가 나를 도와줬어. 아니, 자네가 나서지 않았으면 그 하사는 군복 벗었을 거야. 나는 그때 자네한테 빚을 졌네. 장군님, 이제 갚을 때가 된 것 같아. 김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강인수 장군이 계속했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전화 몇 통 할 거야. 육군참 모총장한테도 전화하고 국방부 장관한테도 전화할 거야. 자네 며느리 사건 제대로 조사되도록 만들겠네. 감사합니다. 고맙긴. 당연한 일이지. 강인수 장군의 목소리가 따뜻해졌습니다. 김대령, 자네 며느리한테 전해주게. 군복 벗지 말라고. 당당하게 싸우라고. 우리가 뒤에 있다고.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김대령. 네. 자네 아버님께도 안부 전해주게. 김태훈 장군님 덕분에 그때 일이 해결됐어. 은혜 잊지 않고 있네. 아버지께 전하겠습니다. 좋아. 그럼 오늘 밤부터 일이 움직일 거야. 자네 며느리 내일 아침까지는 헌병대에 정식으로 신고하게 해. 내가 미리 조율해 놓겠네.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김준호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보았습니다.
밤이 깔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시작됐군. 강인수 장군은 전화를 끊자마자 다른 번호를 눌렀습니다. 첫 번째 전화는 육군참모 총장 박성민 대장에게 걸었습니다. 총장, 나 강인수야. 장군님, 오랜만입니다. 바쁜데 미안하네. 급한 일이 있어서. 말씀하십시오. 강인수 장군은 윤서진 사건을 설명했습니다. 박성민 총장은 침묵했습니다. 최진혁 대령.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다니? 그 대령 소문이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감찰실장이라 함부로 건드리기 어려웠습니다. 이번에는 달라. 강인수 장군의 목소리가 냉정했습니다. 증거가 있어. 녹음 파일, CCTV 상처. 그리고 피해자가 신고할 거야. 제대로 조사하게. 장군님, 최경수 중장이 가만 있지 않을 겁니다. 내가 맡겠네. 어떻게요? 국방부 장관한테도 전화할 거야. 그리고 필요하면 언론에도 제보할 거네. 박성민 총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군 수사대에 지시하겠습니다. 공정하게 조사하도록. 고맙네. 하지만 장군님. 응? 피해자 여군 중위 보호 조치가 필요합니다. 보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네가 알아서 해주게. 부탁하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강인수 장군은 두 번째 전화를 걸었습니다. 국방부 장관 이철호에게. 장관님, 강인수입니다. 장군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긴. 급한 일이 있네. 강인수 장군은 다시 한번 사건을 설명했습니다. 이철호 장관은 심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런 일이 또 일어났군요. 또요? 최진혁 대령, 작년에도 비슷한 의혹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압력이 있었겠지. 아마도. 강인수 장군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장관님, 이번에는 제대로 해야 합니다. 군이 스스로 정화하지 못하면 국민 신뢰를 잃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이 사건 지켜볼 겁니다. 만약 제대로 안 되면 내가 직접 나서겠습니다. 이철호 장관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장군님 뜻 알겠습니다. 제가 챙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세 번째 전화는 옛 동료에게 걸었습니다. 조항국 예비역 중장. 현재는 한 일간지 편집국장이었습니다. 한국아, 나야. 장군님, 오랜만입니다. 자네한테 부탁이 있네. 말씀하세요. 강인수 장군은 사건 개요를 설명했습니다. 조항국은 메모하는 소리를 내며 들었습니다. 장군님, 이거 기사화해도 됩니까? 아직은 아니야. 하지만 준비는 해도. 만약 군에서 제대로 조사 안 하면 그때 터뜨리게. 알겠습니다. 취재팀 구성해 놓겠습니다. 고맙네. 장군님, 피해자 여군 중위는 괜찮습니까? 지금은 안전해. 하지만 앞으로 힘들 거야. 제가 여군 인권 단체 쪽에도 연락해 보겠습니다.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주면 고맙지. 전화를 끊었습니다. 강인수 장군은 네 번째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미선. 그 박미선 하사였습니다. 지금은 예비역 중사였습니다. 20년을 복무하고 전역했습니다. 현재는 여군 후배들을 위한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박 중사, 나 강인수야. 장군님? 박미선의 목소리가 놀란 듯 했습니다. 장군님, 어떻게? 급한 일이 있네. 자네 도움이 필요해. 말씀하세요. 강인수 장군은 윤서진 사건을 설명했습니다. 박미선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이야기가 끝나자 박미선이 물었습니다. 그 피해자 여군 중위 김준호 대령님 며느리시라고요? 그렇네. 박미선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중사, 왜 그러나? 장군님. 김준호 대령님이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1987년에. 알고 있네. 내가 그때 사단장이었으니까. 제가 지금 여기 있는 건 김 대령님 덕분입니다. 만약 그때 대령님이 나서지 않았으면 저는 군복 벗었을 겁니다. 박미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장군님, 제가 뭘 하면 됩니까? 피해자 중위를 만나주게. 상담해주고 법적 절차 도와주고. 자네가 겪었던 일 어떻게 이겨냈는지 알려주게. 당장 가겠습니다. 고맙네. 장군님, 감사하긴요. 제가 해야 할 일입니다. 강인수 장군은 윤서진의 연락처를 알려주었습니다. 내일 아침에 연락해보게. 네, 장군님. 전화를 끊었습니다. 강인수 장군은 창밖을 보았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김 대령, 이번에는 내가 자네를 돕겠네. 그리고 5번째 전화를 걸었습니다. 최경수 중장에게. 육군본부 감찰실장. 최진혁 대령의 아버지.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최 중장, 나 강인수야. 침묵이 흘렀습니다. 장군님. 무슨 일이십니까? 자네 아들 최진혁 대령 오늘 무슨 짓을 했는지 아나? 최경수 중장의 목소리가 경직됐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오후에 부하 여군 중위를 성폭행하려고 했더군. 그건 증거가 있네. 녹음 파일, CCTV 상처. 피해자가 내일 헌병대에 신고할 거야. 최경수 중장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장군님,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해? 강인수 장군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최 중장, 나는 30년 전에도 똑같은 말을 들었네. 그때도 오해였어.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지. 장군님, 이번에도 덮으려고 하지 마. 자네 아들 이미 전과가 있어. 이번에도 넘어가면 군의 명예가 추락하네. 최경수 중장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장군님, 제 아들이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자네가 그렇게 믿고 싶은 거지. 강인수 장군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최 중장, 잘 들어. 내일 아침부터 조사가 시작될 거야. 만약 자네가 압력을 넣거나 증거를 인멸하려고 하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네. 협박이십니까? 경고야. 강인수 장군은 말을 이었습니다. 자네도 군인이야. 군인의 명예가 뭔지 알잖나. 자네 아들이 잘못했으면 책임을 져야지. 아버지가 막는 게 아니라. 최경수 중장은 거친 숨소리를 내쉬었습니다. 장군님, 제 아들 인생이 걸린 문제입니다. 피해자 여군 중위 인생도 걸려 있네. 침묵. 강인수 장군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최 중장,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만약 피해자한테 보복하거나 협박하면 그건 자네 아들만 아니라 자네도 끝장이야. 알아들었나? 네. 전화가 끊겼습니다. 강인수 장군은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깊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직도 변하지 않았군.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갔습니다. 부인이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 있어요? 응. 좀 복잡한 일이 생겼어. 도와줄 수 있는 일이에요? 강인수 장군은 미소 지었습니다. 이미 도와주고 있어. 내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 부인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힘든 일이죠? 그렇지. 하지만 해야 할 일이야. 당신은 항상 그랬어요. 옳은 일이라면 주저하지 않았죠. 강인수 장군은 부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맙소. 그날 밤 여러 전화가 오갔습니다. 육군 본부에서는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군 수사대에는 특별 지시가 내려갔습니다. 국방부 장관실은 밤늦게까지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경수 중장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진혁아. 아버지. 최진혁 대령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짓을 한 거냐? 아버지, 저는
거짓말하지 마. 강인수 장군한테서 전화 왔다. 최진혁은 침묵했습니다. 최경수 중장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막을 수 없다. 증거가 너무 많아. 아버지, 변호사 선임해라. 그리고 정직하게 조사받아.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와서 인정해봐야 소용없어. 넌 이미 끝났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최진혁 대령은 사무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일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지 아직 몰랐습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될 것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김준호의 집. 윤서진은 저녁을 먹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끓여준 미역국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서진아, 억지로라도 먹어야 해. 힘내려면. 죄송해요, 어머니. 목이 안 넘어가요. 김준호가 서재에서 나왔습니다. 괜찮아. 무리하지 마. 대신 물이라도 많이 마셔. 네. 김준호는 윤서진 옆에 앉았습니다. 서진, 몇 가지 알려줄 게 있네. 말씀하세요. 방금 강인수 장군님께 전화했어. 장군님이 육군참모 총장 국방부 장관한테 연락하셨네. 내일 아침부터 제대로 된 조사가 시작될 거야. 윤서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그렇네. 그리고 박미선이라는 분이 내일 자네를 찾아올 거야. 박미선. 누구신데요? 김준호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30년 전에 나와 비슷한 일을 겪었던 분이야. 지금은 여군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계시네. 자네를 도와줄 거야. 감사합니다, 아버님. 고맙긴. 이제부터가 중요해. 김준호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서진, 내일 아침에 헌병대에 가서 정식으로 신고해야 해. 그리고 조사받을 거야. 힘들겠지만 견뎌야 해. 네. 조사 과정에서 자네를 의심하는 사람도 있을 거야. 거짓말쟁이라고 할 수도 있어. 하지만 흔들리지 마. 윤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김준호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자네는 혼자가 아니야. 우리가 있어. 강 장군님도 계시고 박미선 씨도 도와줄 거고. 자네 남편도 곧 알게 될 거야. 남편한테는 언제 말할까요? 오늘 밤에 내가 전화하겠네. 지금쯤 부대에서 퇴근했을 거야. 윤서진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민준이가 실망하지 않을까요? 왜 실망하겠나? 제가 조심하지 못해서. 김준호는 며느리의 말을 끊었습니다. 서진, 잘못은 자네가 한 게 아니야. 최진혁 대령이 한 거지. 자네는 피해자야.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어. 하지만 자네 남편은 자네를 사랑해. 그리고 자네를 믿을 거야. 걱정하지 마. 윤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준호는 일어났습니다. 이제 좀 쉬어. 내일이 긴 하루가 될 거야. 네, 아버님. 윤서진이 방으로 들어가자 김준호는 다시 서재로 갔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민준. 육군 소령. 현재 다른 부대에서 근무 중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아버지. 민준아, 지금 통화 가능하냐? 네, 방금 숙소 들어왔어요. 무슨 일이세요? 김준호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민준아, 서진이한테 일이 생겼다. 서진이요? 무슨 일인데요? 김준호는 오늘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전화 너머로 아들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게 정말입니까? 그렇다. 최진혁 대령이요? 응. 김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 저 지금 당장 가겠습니다. 안 돼. 왜요? 제 아내가. 민준아, 진정해. 김준호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지금 자네가 여기 와봤자 할 수 있는 게 없어. 오히려 서진이한테 부담만 될 거야. 하지만
서진이는 지금 잘 견디고 있어. 자네가 해야 할 일은 서진이를 믿어주는 거야. 그리고 내일 아침에 전화해서 응원해 주는 거고. 김민주는 한참 침묵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지키지 못했습니다. 무슨 소리냐? 제가 서진이를 지켜야 하는데. 김준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준아, 이건 자네 잘못이 아니야. 가해자 잘못이지. 자네가 자책할 이유가 없어. 하지만 서진이한테 필요한 건 자책하는 남편이 아니라 믿어주는 남편이야. 알겠나? 네. 내일 아침 일찍 서진이한테 전화해. 힘내라고, 믿는다고, 사랑한다고 말해줘. 네, 아버지. 그리고 민준아. 네. 자네도 힘내라. 자네 아내는 강한 사람이야. 알고 있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김준호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있었지만 여기저기서 불빛이 켜져 있었습니다.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육군본부군 수사대. 대장 황성민 대령이 팀원들을 소집했습니다. 긴급 사건이 떨어졌다. 내일 아침부터 조사 시작한다. 무슨 사건입니까? 성폭행 미수. 가해자는 최진혁 대령. 팀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감찰실장 아들이잖아요. 어떻게 조사합니까? 황성민 대령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공정하게 조사한다. 참모총장님 직접 지시다. 어떤 압력도 받지 않는다. 알겠습니다. 피해자는 윤서진 중위. 13년차 장교다. 내일 아침 9시에 신고 접수 예정이다. 신고 즉시 최진혁 대령 소환한다. 황성민 대령은 자료를 나눠주었습니다. 증거 목록이다. 녹음 파일, CCTV, 상처 사진. 확보 가능한 건 다 확보한다. 그리고 그는 팀원들을 둘러보았습니다. 피해자 보호가 최우선이다. 어떤 식으로든 피해자한테 2차 가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알겠나? 알겠습니다. 같은 시각 국방부 장관실. 이철호 장관은 비서실장과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강인수 장군님께서 직접 전화하셨습니다. 내용은? 최진혁 대령 사건 제대로 처리하라고요. 이철호 장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 장군님이 나서셨다는 건 이번 사건이 예사롭지 않다는 거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원칙대로 간다. 조사 과정 감시하고 공정성 확보한다. 언론 대응도 준비해. 최경수 중장이 반발할 겁니다. 그럼 그것도 기록한다. 만약 조사 방해하면 그것도 문제 삼는다. 비서실장은 메모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여군 인권단체 사무실. 박미선은 동료들과 긴급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내일부터 윤서진 중위 케이스를 맡습니다. 어떤 케이스인가요? 박미선은 사건 개요를 설명했습니다. 동료들이 분노. 계속. 오전 1050. 했습니다. 또 이런 일이. 최진혁 대령 작년에도 의혹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맞아요. 이번에는 확실하게 잡아야 해요. 박미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률 지원팀 구성하고 심리 상담사도 배정합니다. 피해자가 흔들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알겠습니다. 박미선은 윤서진의 사진을 보았습니다. 젊은 여군 장교였습니다. 자신의 30년 전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이번에는 꼭 지킨다. 그녀는 다짐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하지만 잠들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윤서진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내일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김준호는 서재에서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일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이번에는 자신이 도움을 받는 차례였습니다. 강인수 장군은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부터 전쟁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진혁 대령은 혼자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될지. 다음 날 아침 8시. 윤서진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거의 잠을 못 잤습니다. 세수를 하고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의 멍이 더 선명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서진아, 아침 차려놨어. 네, 어머니. 거실로 나갔습니다. 김준호와 시어머니가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잘 잤나? 네, 그런 대로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침 먹어. 오늘 긴 하루가 될 거야. 네. 윤서진은 억지로 밥 한 공기를 비웠습니다. 식사 후 김준호가 말했습니다. 서진 준비됐나? 네. 내가 헌병대까지 데려다 주겠네. 감사합니다. 오전 9시. 김준호의 차가 육군본부 헌병대 앞에 섰습니다. 윤서진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아버님. 응.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김준호는 며느리를 보았습니다. 자네는 이미 잘하고 있어. 어제 이 집에 온 것부터가 용기였어. 자네는 강해. 그리고 혼자가 아니야. 안에 들어가면 박미선 씨가 기다리고 있을 거야. 네. 윤서진은 차에서 내렸습니다. 군복을 다시 입었습니다. 어제 찢어진 제복이 아니라 새 제복이었습니다. 계급장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윤서진은 헌병대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접수처에 한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이었습니다. 윤서진 중위님이신가요? 네, 저는 박미선입니다. 여군 상담센터에서 왔습니다. 박미선은 손을 내밀었습니다. 윤서진은 그 손을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제가 해야 할 일입니다. 박미선은 윤서진을 조사실로 안내했습니다. 긴장되시죠? 네, 많이요. 저도 30년 전에 똑같은 자리에 있었어요. 윤서진은 박미선을 보았습니다. 선배님도요? 네, 그때 저를 도와주신 분이 김준호 대령님이셨어요. 아버님이요? 박미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령님 덕분에 저는 군복을 벗지 않았어요. 20년을 더 복무했고 지금은 후배들을 돕고 있습니다. 윤서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도 군복 입고 싶어요. 그럼 싸워야 해요. 오늘부터 힘든 시간이 시작될 거예요. 하지만 제가 옆에 있을게요. 감사합니다. 조사실 문이 열렸습니다. 군수사대 황성민 대령이 들어왔습니다. 윤서진 중위님이신가요? 네, 저는 군수사대 황성민 대령입니다. 오늘부터 사건 조사를 맡게 됐습니다. 황성민 대령은 윤서진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멍든 자국, 터진 입술. 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신고 접수하시겠습니까?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윤서진은 어제 있었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진술했습니다. 황성민 대령은 꼼꼼하게 기록했습니다. 녹음 파일 있다고 하셨죠? 네. 윤서진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최진혁 대령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진 중이 오늘따라 예쁘네. 대령님, 무슨 말씀이세요? 나도 남자야. 자네 같은 여군이 옆에 있으면. 대령님, 그만하세요. 조용히 해. 소리 지르면 안 돼. 비명소리. 몸싸움하는 소리. 놔주세요. 놔달라고요. 인연이. 녹음이 끊겼습니다. 조사실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황성민 대령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이 파일 증거로 제출하시겠습니까? 네. CCTV 영상도 확보해야 합니다. 사무실 위치 알려주시겠습니까? 윤서진은 건물과 호수를 알려줬습니다.
황성민 대령은 팀원에게 지시했습니다. 즉시 가서 CCTV 확보해. 그리고 현장 봉쇄. 알겠습니다. 조사는 3시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윤서진은 지쳤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질문에 정확하게 대답했습니다. 조사가 끝나자 황성민 대령이 말했습니다. 중위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최진혁 대령을 소환하겠습니다. 중위님은 일단 쉬셔도 됩니다. 필요하면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서진이 조사실을 나오자 박미선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땠어요? 잘 했던 것 같아요. 잘하셨어요. 첫 고비를 넘겼어요. 박미선은 윤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점심 드시고 법률 상담 받으러 가요. 변호사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변호사요? 네, 우리 센터에서 연결해 드렸어요. 무료로 도와주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윤서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번에는 두려움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함의 눈물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최진혁 대령의 부대, 군 수사대 팀원들이 도착했습니다. 최진혁 대령님 계십니까? 누구십니까? 군 수사대입니다. 대령님 소환 영장 나왔습니다. 최진혁 대령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소환 영장이요? 네, 성폭행 미수 혐의입니다. 동행해 주시겠습니까? 주변 장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최진혁 대령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저항해봐야 소용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는 군 수사대 차에 탔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부대가 멀어졌습니다. 최진혁 대령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육군본부군 수사대 조사실. 최진혁 대령이 들어왔습니다. 황성민 대령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앉으십시오. 최진혁 대령은 앉았습니다. 최진혁 대령님, 어제 오후 2시부터 3시 사이에 어디 계셨습니까?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누구와 함께요? 최진혁 대령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윤서진 중위와 함께 있었습니다. 무엇을 하셨습니까? 업무 지시를 했습니다. 황성민 대령은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최진혁 대령의 목소리가 조사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서진 중위 오늘따라 예쁘네. 최진혁 대령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녹음이 끝나자 황성민 대령이 물었습니다. 이게 업무 지시입니까? 대령님, 이 녹음 파일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최진혁 대령은 한참 침묵했습니다. 저는 그냥 농담이었습니다. 그냥 농담이요? 황성민 대령은 CCTV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최진혁 대령이 윤서진을 벽으로 밀어붙이는 장면이 찍혀 있었습니다. 최진혁 대령은 화면을 볼 수 없었습니다. 이것도 농담입니까? 대령님, 이제 진실을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최진혁 대령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오랜 침묵 끝에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황성민 대령은 기록을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최진혁 대령은 떨리는 목소리로 자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오후 뉴스가 터졌습니다. 육군 대령 여군 중위 성폭행 미수 혐의로 조사 중. 언론이 움직였습니다. 기자들이 육군 본부 앞에 몰려들었습니다. 국방부는 긴급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현재 엄정하게 조사 중입니다. 군은 어떠한 성범죄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SNS에는 분노의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또 군대 성범죄냐?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 가해자 엄벌해야. 그리고 강인수 장군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김준호였습니다. 장군님, 뉴스 보셨습니까?
봤네. 빨리 터졌군. 이렇게 빨리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만큼 증거가 확실했다는 거지. 강인수 장군은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김 대령, 이제부터가 더 중요하네. 여론에 관심이 쏠리면 피해자한테 2차 가해가 올 수 있어. 알고 있습니다. 며느리 잘 보호하게. 네, 장군님.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저녁 윤서진은 집에 돌아왔습니다. 지쳐 보였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살아 있었습니다. 김준호가 물었습니다. 어땠나?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해냈습니다. 잘했어. 아버님 뉴스 나왔던데요. 그렇더군. 제 이름은 안 나왔죠? 안 나왔어. 피해자 보호 규정이 있으니까. 윤서진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남편 김민준이었습니다. 윤서진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 서진아. 김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한테 다 들었어. 괜찮아? 응. 괜찮아. 미안해. 내가 지켜주지 못해서. 아니야. 당신 잘못 아니야. 서진아, 나 믿어. 끝까지 같이 싸울 거야. 윤서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 사랑해. 나도 사랑해. 전화를 끊었습니다. 윤서진은 시아버지를 보았습니다. 아버님, 제가 이길 수 있을까요? 김준호는 미소 지었습니다. 자네는 이미 이기고 있어. 무슨 말씀이세요? 자네는 침묵하지 않았어. 도망치지 않았어. 그게 이미 승리야. 윤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윤서진은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그 사이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최진혁 대령은 구속되었습니다. 군사법원에 기소되었습니다. 혐의는 명확했습니다. 증거도 충분했습니다. 변호인단이 꾸려졌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첫 공판에서 최진혁 대령은 모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재판장은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피고인 최진혁 대령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징역 3년을 선고한다. 또한 군에서 불명예 전역 처분한다. 방청석에는 윤서진이 앉아 있었습니다. 박미선이 옆에 있었습니다.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윤서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해방감의 눈물이었습니다. 끝났어요. 박미선이 윤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잘 싸우셨어요. 법정을 나서는 윤서진을 기자들이 둘러쌌습니다. 중위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윤서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혼자였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저를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가족 그리고 저를 믿어주신 모든 분들께. 군복은 계속 입으실 건가요? 윤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는 이 군복이 좋습니다. 계속 입을 겁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 윤서진의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응원했습니다. 그리고 김준호의 집. 가족들이 모여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윤서진, 김민준, 김준호 부부. 식탁은 따뜻했습니다. 서진아, 고생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가 더 고생하셨어요. 우리 며느리 강해서 다행이야. 김민준이 아내의 어깨를 안았습니다. 자랑스러워. 윤서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김준호가 잔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축하하는 날이야. 서진이가 이겨냈으니까. 모두 잔을 부딪혔습니다. 저녁 식사 후 윤서진은 시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버님. 응.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님 아니었으면 저는. 김준호는 며느리의 말을 막았습니다. 서진, 이건 자네가 해낸 거야. 나는 그냥 길을 열어줬을 뿐이야. 하지만 자네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어. 자네가 강했기 때문이야. 윤서진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버님,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물어봐. 왜 그때 결혼할 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군번을 기억하라고, 무슨 일이 있으면 집으로 오라고. 김준호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30년 전에 나도 비슷한 일을 겪었어. 내가 직접은 아니고 내가 도와야 할 사람이 그런 일을 겪었지. 그때도 여군이셨나요? 그렇네. 박미선 씨야. 윤서진은 놀랐습니다. 박미선 선배님이요? 응. 그때 박 중사를 도와주면서 배웠어. 군대라는 곳이 완벽하지 않다는 걸. 그래서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서 자네한테 그 말을 했던 거야. 감사합니다. 김준호는 며느리를 보았습니다. 서진, 이제 자네가 해야 할 일이 있어. 무엇인가요? 후배들을 도와줘. 자네처럼 어려움을 겪는 여군들이 있을 거야. 그들에게 길을 보여줘. 윤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며칠 후 강인수 장군이 김준호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15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장군님. 김준호가 현관에서 맞이했습니다. 김 대령, 오랜만이야. 두 사람은 포옹했습니다.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며느리는 괜찮은가? 네, 많이 회복했습니다. 다행이군. 강인수 장군은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김 대령, 이번 일은 자네 덕분이야. 무슨 말씀이십니까? 장군님이 도와주셔서 가능했습니다. 아니야. 자네 며느리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그리고 자네가 그렇게 키웠기 때문이지. 김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인수 장군이 계속 말했습니다. 30년 전에 자네가 박미선 하사를 도왔을 때 나는 생각했네. 이 사람은 진짜 군인이구나. 계급이나 권력이 아니라 옳은 일을 하는 사람이구나. 과찬이십니다. 과찬이 아니야. 사실이지. 강인수 장군은 창밖을 보았습니다. 군대가 변하고 있어. 느리지만 변하고 있지. 이번 사건도 30년 전이었다면 다르게 끝났을 거야. 맞습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어. 여전히 부조리가 있고 권력이 정의를 막는 경우가 있지. 김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들이 필요한 거야. 강인수 장군이 김준호를 보았습니다.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자네와 자네 며느리 같은 사람들 말이야. 장군님. 김 대령, 고맙네. 자네 덕분에 나도 빚을 갚았어. 아닙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과거의 일, 현재의 일, 그리고 미래의 일.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강인수 장군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가봐야겠네. 저희 저녁 식사 대접하고 싶은데요. 다음에. 오늘은 자네 가족들끼리 편하게 지내게. 김준호는 장군을 현관까지 배웅했습니다. 장군님, 정말 감사합니다. 강인수 장군은 김준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서로 돕고 사는 거지. 그게 사람 사는 거 아니겠나? 네. 그리고 김 대령. 네. 자네 군번 기억하나? 87-7102만 3567입니다. 강인수 장군은 미소 지었습니다. 나도 기억하고 있네. 우리 세대가 다 기억하고 있어. 김준호라는 이름을. 김준호는 숙연해졌습니다. 강인수 장군이 말을 이었습니다. 자네는 진급이 늦었어. 장군까지 못 갔지. 하지만 자네는 이미 우리 모두의 장군이네. 장군님. 마음의 장군. 그게 진짜 장군이야. 강인수 장군은 차에 탔습니다. 창문을 내리고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며느리한테 전해주게. 잘 싸웠다고. 그리고 계속 싸우라고.
전하겠습니다. 차가 떠났습니다. 김준호는 한참 서서 차가 사라지는 걸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윤서진이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강 장군님 가셨어요? 응. 뭐라고 하셨어요? 김준호는 며느리에게 다가갔습니다. 잘 싸웠다고. 그리고 계속 싸우라고 하시더군. 윤서진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도 자네가 자랑스럽네. 아버님. 계속. 오후 225. 서진, 자네는 이제 누군가의 롤모델이 될 거야. 힘든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이 필요해. 윤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하겠습니다. 잘 생각했어. 그날 밤 윤서진은 일기를 썼습니다. 오랜만에 쓰는 일기였습니다. 오늘 재판이 끝났다. 3년. 짧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끝났다. 내가 이겼다. 아니, 우리가 이겼다. 아버님, 어머님, 남편, 박미선 선배님, 강인수 장군님. 그리고 나를 응원해준 모든 사람들. 혼자였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혼자가 아니었다. 이제 나는 안다. 군번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연결의 끈이고 책임의 증거이고 약속의 기록이라는 것을. 나는 이 군복을 계속 입을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나도 누군가를 도울 것이다. 그것이 내가 받은 은혜를 갚는 길이다. 일기를 덮었습니다. 창밖을 보았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윤서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6개월 후. 윤서진은 다시 부대로 복귀했습니다. 다른 부대로 전출되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첫 출근 날 동료들이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어색한 분위기였습니다. 모두 윤서진의 사건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윤서진은 당당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서진 중위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동료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중위님 존경합니다. 네?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중위님 덕분에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다른 동료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서진은 뭉클했습니다. 업무는 순조로웠습니다. 윤서진은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점점 부대에 적응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 승진했습니다. 대위가 되었습니다. 진급 축하 자리에서 부대장이 말했습니다. 윤서진 대위는 우리 군의 자랑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았고 정의를 실현했습니다. 이런 장교가 많아질 때 우리 군은 더 강해질 것입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윤서진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날 저녁 윤서진은 시댁에 전화했습니다. 아버님, 저 대위 됐어요. 김준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 축하한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덕분입니다. 아니야. 자네가 열심히 한 거지. 아버님, 이번 주말에 뵈러 갈게요. 그래. 기다리고 있겠네. 주말. 윤서진은 남편과 함께 시댁을 방문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맛있는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가족들이 모여 식사했습니다. 밥을 먹다가 윤서진이 말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요즘 하는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인데? 부대에서 성폭력 예방 교육 담당하게 됐어요. 그리고 여군 후배들 상담도 하고 있고요. 김준호는 미소 지었습니다. 잘하고 있네. 박미선 선배님이 많이 도와주세요. 선배님이 운영하시는 센터에서 교육도 받고 있어요. 그래? 네. 선배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롤모델이 되어야 한다고. 김준호는 며느리를 보았습니다. 자네는 이미 롤모델이야. 아직 부족합니다. 천천히 하게. 급할 것 없어. 식사 후 윤서진은 시아버지와 산책을 했습니다. 동네 공원을 걸었습니다. 아버님,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물어봐.
아버님은 왜 대령으로 전역하셨어요? 장군까지 가실 수 있었잖아요. 김준호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옛날 일이네. 30년도 더 된 일이야. 그래도 알고 싶어요. 김준호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윤서진도 옆에 앉았습니다. 내가 중령이었을 때 박미선 씨 사건이 있었어. 자네도 알지? 네. 그때 내가 박 중사를 돕기 위해 아버지한테 부탁했어. 그게 문제가 됐지. 가해자 아버지가 국방부 고위직이었거든. 그 뒤로 진급이 늦어졌어. 결국 대령까지만 갔지. 윤서진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후회하세요? 김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 나는 옳은 일을 했어. 만약 다시 돌아가도 똑같이 할 거야. 아버님. 서진 계급이 중요한 게 아니야.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지. 윤서진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버님 같은 분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과찬이야.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김준호가 말했습니다. 서진 자네 군번 기억하나? 네. 13-7605만 4512입니다. 그 번호 잊지 마. 그리고 언젠가 자네도 누군가에게 그 번호를 기억하게 해줘. 무슨 뜻이세요? 자네를 도와줄 사람에게. 그리고 자네가 도와줄 사람에게. 윤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남편이 물었습니다. 오늘 아버지랑 무슨 얘기했어? 군번 이야기. 군번? 윤서진은 남편을 보았습니다. 당신 군번 기억해? 당연하지. 11-7403만 2589. 그 번호 잊지 마. 왜? 우리도 언젠가 누군가를 도울 날이 올 거야. 그때 그 번호가 필요할 거야. 남편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알았어. 그로부터 1년 후 윤서진은 소령으로 진급했습니다. 그리고 여군 인권센터 자문위원이 되었습니다. 박미선과 함께 일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센터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여군 인권센터입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저는 여군 중위입니다. 오늘 부대에서.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윤서진은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천천히 말씀하세요. 제가 듣고 있습니다. 상관이. 저를. 알겠습니다. 지금 어디 계세요? 집에 있습니다. 군번이 어떻게 되세요? 17-7608만 9234입니다. 윤서진은 메모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바로 찾아가겠습니다. 주소 알려주시겠어요? 전화를 끊고 윤서진은 박미선을 보았습니다. 선배님, 긴급 케이스 들어왔습니다. 가자. 두 사람은 즉시 출발했습니다. 차 안에서 박미선이 물었습니다. 어떤 케이스야? 성폭력 피해. 상관한테 당했대요. 박미선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네, 또입니다. 윤서진은 창밖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를 겁니다. 우리가 있으니까. 박미선은 윤서진을 보았습니다. 맞아. 우리가 있지. 피해자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젊은 여군 중위가 서 있었습니다. 얼굴에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윤서진은 그 모습을 보고 몇 년 전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서진 소령입니다. 소령님. 여군 중위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윤서진은 그녀를 안았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괜찮아요.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정말요? 네, 저도 겪었어요. 그래서 압니다. 얼마나 힘든지.
여군 중위는 윤서진을 보았습니다. 소령님도요? 네, 몇 년 전에. 그래서 여기 계신 거예요? 윤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도움받았던 것처럼 이제는 제가 도울 차례예요. 박미선이 말했습니다. 우리 일단 앉아서 이야기해요. 차근차근 해결하면 됩니다. 세 사람은 거실에 앉았습니다. 여군 중위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윤서진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메모하면서 들었습니다. 이야기가 끝나자 윤서진이 물었습니다. 중위님 군복 벗고 싶으세요? 여군 중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이 일이 좋아요. 계속하고 싶어요. 윤서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싸워야 해요. 제가 이길 수 있을까요? 이길 수 있어요. 제가 이겼으니까. 윤서진은 자신의 군번을 알려줬습니다. 제 군번은 13-7605만 4512입니다. 이 번호 기억하세요? 왜요? 이 번호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에요. 연결의 끈이에요. 책임의 증거고요. 그리고 약속이에요. 약속이요? 네. 우리가 서로 돕겠다는 약속. 포기하지 않겠다는 약속. 여군 중위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하지 마세요. 제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날부터 윤서진은 그 여군 중위를 도왔습니다. 신고 절차를 안내했고 법률 지원을 연결했고 심리 상담을 주선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가해자는 처벌받았습니다. 여군 중위는 군복을 벗지 않았습니다. 계속 복무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여군 중위도 다른 후배를 도왔습니다. 그렇게 연결고리는 이어졌습니다. 5년 후 윤서진은 중령이 되었습니다. 김준호는 여든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건강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김준호 아내 아들 부부 그리고 손자까지. 윤서진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름은 김준서. 할아버지 이름에서 한 글자를 땄습니다. 김준호는 손자를 안고 말했습니다. 준서야, 할아버지가 얘기 하나 해줄까? 아기는 할아버지를 보며 웃었습니다. 옛날에 한 군인이 있었단다. 그 군인은 옳은 일을 하려고 노력했어. 때로는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지. 윤서진이 옆에서 지켜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군인의 며느리도 힘든 일을 겪었어. 하지만 며느리도 포기하지 않았지. 그래서 이겼단다. 김준호는 손자를 보았습니다. 준서야, 너도 커서 옳은 일을 하는 사람이 되렴. 힘들어도 포기하지 말고. 아기는 웃었습니다. 마치 알아듣는 것처럼. 그날 저녁 식사 후 김준호는 서재로 갔습니다.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35년 된 수첩이었습니다. 마지막 장에 적힌 강인수 장군의 전화번호. 그 번호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강인수 장군은 2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김준호는 그 번호를 지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페이지에 적었습니다. 윤서진 13-7605만 4512. 그 밑에 작은 글씨로 썼습니다. 며느리. 용기 있는 군인. 다음 세대에 전해줄 사람. 수첩을 덮었습니다. 창밖을 보았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김준호는 중얼거렸습니다. 강 장군님 잘 전달했습니다. 다음 세대가 이어받았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었습니다. 거실에서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손자의 웃음소리, 며느리의 목소리, 아들의 목소리, 아내의 목소리, 모두 함께 있었습니다. 김준호는 서재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가족에게로 갔습니다. 윤서진이 말했습니다. 아버님 오세요. 같이 사진 찍어요. 그래.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사진을 찍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그 순간이 영원히 기록되었습니다.
한 가족의 모습, 그리고 그들이 지켜온 가치의 모습, 정의, 용기, 책임, 그리고 사랑. 카메라 셔터 소리가 울렸습니다. 찰칵. 몇 년 후 군인권센터 사무실. 윤서진 대령은 새로 들어온 상담사에게 교육하고 있었습니다. 이 일을 하다 보면 힘들 때가 많을 거예요. 네. 하지만 기억하세요. 우리가 도운 사람 한 명 한 명이 다시 다른 사람을 돕게 된다는 걸 명심하겠습니다. 윤서진은 자신의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수첩이 있었습니다. 시아버지 김준호가 돌아가시기 전에 건네준 수첩이었습니다. 수첩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 적혀 있었습니다. 87-7503만 2418 박미선. 그 다음 페이지. 13-7605만 4512 윤서진. 그리고 계속 이어진 군번들. 17-7608만 9234 19-7604만 2156 21-7603만 7892 모두 그들이 도왔던 여군들이었습니다. 모두 포기하지 않고 싸웠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두 이제는 다른 사람을 돕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윤서진은 새로운 페이지에 오늘 만난 후배의 군번을 적었습니다. 25-7605만 1234. 그리고 작은 글씨로 썼습니다. 용기를 내어 신고한 사람. 계속 싸울 사람. 수첩을 덮었습니다. 창밖을 보았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윤서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아버님 잘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디선가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잘하고 있다. 계속 가거라. 윤서진은 일어났습니다. 오늘도 도와줄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전해줄 용기가 필요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새로운 하루를 향해, 새로운 싸움을 향해, 그리고 새로운 희망을 향해. 군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연결의 끈이었습니다. 세대와 세대를 이어주는, 용기와 용기를 연결하는, 정의와 정의를 이어가는 그런 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끈은 계속 이어질 것이었습니다. 다음 세대로, 그 다음 세대로, 끝없이, 영원히. 이야기는 끝입니다. 감사합니다.